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5월 8일 미 동부시간 수요일 저녁 8시 미쿡 정치농장 381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뉴저지의 양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너구리님이 한국 방문 중입니다. 예, 너구리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말없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예, 속초라고 합니다. 한국 강원도 속초. 자, 네. 지금까지 본 짧은 영상을 통해서 뭐 무슨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달그락 거리는 접시 소리가 들리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식당에서 어디 높은 산 위의 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면서 찍은 사진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도를 보니까 높은 곳이고 그다음에 산처럼 그렇게 뭐 넓은 지역이 아니라 바로 밑에 바라보이는 거니까 이건 건물일 가능성이 높고 양인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 아니면 무슨 뭐 모텔이나 뭐 호텔 아닌가 그럴 이렇게 수도 생각되네요. 있겠네요. 이건 네. 나중에 예. 속초하면 강원도 바닷가 아주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 예, 뭐 해수욕 하시러 가신 건 아닐 테고요. 아직 여름이 안 됐으니까. 여하튼 뭐 오래간만에 한국에 간 우리 너구리님 좀 휴식을 취하고 한국에 좋은 곳들 좀 많이 다녀오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주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일단 가장 큰 것이 가자 지구에서 과연 휴전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요 소식이 주말 동안 계속 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결론을 내리자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몇몇 나라들이 모였는데 하마스 지도자와 이스라엘도 초청을 했는데 하마스 지도자는 참석을 하고 이스라엘은 참석을 안 하고 그다음에 휴전 합의안에 대해서 하마스는 찬성을 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오늘도 라파를 공격을 했다. IDF 이스라엘 군이 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헷갈리기만 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온 세상이 반대하는 미국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이 학살 문제 요거에 관한 소식을 한번 양희님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많은 기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의외의 뉴스를 봤어요. 한국에서 참여연대에서 이스라엘 총리 외에 총 6명을 집단 학살, 전쟁 범죄 혐의로 한국 법원에 고발하는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고발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다른 나라를 이런 전쟁 범죄로 고발을 하지? 그렇게 좀 되게 의외롭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참여연대 그 평화 군축센터라는 곳에서 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조차도 이게 한국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대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피고발인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대통령, 우리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 하도 그 악명 높은 총리만 기억하지. 그 아이작 헤르조그라는 이스라엘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그리고 참모총장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고발을 해도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대요. 그렇지만 전쟁 범죄 사실을 알리고 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런 고발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이 침략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도와줬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다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물론 시대가 다르고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의 서방 국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를 하루빨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 고발인을 5천 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8일 날짜 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날짜죠. 오늘까지 원래 고발인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지난 31일 날짜로 2,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오늘 안 그래도 몇 명 정도 모였는지 제가 지금 살펴보고 싶었는데 아직 파악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바로 고발 조치를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염사절 씨? 아이고, 당연히 하죠. 예, 많이 들어봤죠. 네, 예.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국제사법재판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솔직히,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생각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들어봤다고 한 거예요. 바로 나타나네, 이거. 네, 그 저도 국제형사재판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뉴욕타임스랑 MBC 뉴스 중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그리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제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날 기습 공격을 한 거는 다 알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을 하고 또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뭐 주부들 그러니까 군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데 뭐 병원도 다 파괴하고 그래서 그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범죄 및 집단 학살 등의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고요.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쟁 범죄, 뭐 집단 학살 등의 그런 혐의가 있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대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냐 마냐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거하고는 완전히 국가 간과 개인의 이런 다른 거예요.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이래요. 그러니까 두 곳에서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기소되고 조사하고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 기가 차다고 느꼈거든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지난 26일 날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말하죠. 거기에다가 올린 글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ICC의 개입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개입은 야만적인 테러리즘과 무자비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과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유대 국가의 군인과 공무원을 체포하겠다는 위협은
터무니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 그냥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오로지 제대로 된 중동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국제 이런 국가들이 나서서 빨리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람이든 국가든 어느 집단이든 현실,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나 자신, 오로지 내 집단, 오로지 내 국가 요것만 생각해서 주장하는 거에 바로 독선이라고 하죠, 독선. 예, 독선은 독재로 네,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 아예 작정을 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다 죽이고 명분은 그 하마스를 뭐 제거한다는 명분이지만 하는 행위를 보면은 고심의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폭격하고 해서 어린아이들 게다가 어려운 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 사람들까지도 그냥 공중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네타냐후의 말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한 민족,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는 그 자세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이거를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군과 군의 싸움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영역에 있는 민간인이든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문명 국가의 군인의 자세죠. 그러나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것은 제노사이드입니다. 누가 봐도. 자, 미국 대학가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몇몇 곳은 경찰들이 진입을 해서 그 텐트 농성을 좀 진압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어떤가요? 네,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 현재까지 그 연행된 학생만 해도 3,500명 정도가 된대요. 아휴, 당장 제가 아는 사람의 딸이 요번에 대학을 졸업하거든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대학인데 그 같은 졸업반인 그 친구가 총장실에 가서 항의를 했대요. 이런 지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항의를 했더니 바로 퇴학 조치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들은 얘기가 자기는 너무 놀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뭔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그런 생각을 표현한 걸 갖고 어떤 그 나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물 그랬는데 파괴나 누구를 전혀 그게 위협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없이 네. 표현의 자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했는데 이유로 학사학위만 졸업한 퇴학 조치. 사람이 퇴학을 네. 당했다는 거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아이가 너무너무 막 속상해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고, 예.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미국의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쩌면 적당히 넘어가고 이게 시위가 사그러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경찰들의 강경 진압과 이런 대학 당국의 조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시위하는 그 학교들, 더 동조하는 학교들,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은 그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좋은 의미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당장 그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순간적으로 뭐 지금 저희 큰 아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있으면서 저는 만약에 엄마 나 시위에 참여할 거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래 잘하는 거야 해라고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퇴학당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 대출 받아가지고 간신히
대학을 다녀서 그러니까요. 졸업을 해야 취직을 하고 뭐 대출금 갚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위험을 알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퇴학을 당하고 하는 거는 엄청난 희생인 거죠. 그 희생을 그러니까요. 당하면서 올바른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게 가벼운 그쵸. 일이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믿어지지가 않고, 이거는 정말 더 많은 그 신문, 언론들이 공론화 시켜서 더 이상 피해받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고, 시민들이 동조를 하고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는 분들 혹시 미국 대학가에서 천막 농성하고 밤샘 농성하고 하는 학생들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다. 뭐 부담이 없으니까 저러겠지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앞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앞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저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 한 명, 시위에 참여하는 저 학생 하나, 경찰한테 끌려가는 저 사람 뭐, 아이고, 뭐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나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잃게 될 상황까지 가면서도 나는 이렇게 과연 외칠 수 있을까? 이거를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똑같이 보면 안 되죠. 그 학생들은 전도가 더 유명한 학생들, 사람들 아닙니까? 젊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한 명 한 명 거기서 시위하고 외치고 경찰한테 잡혀가고 짓눌리는 사람들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나머지 저는 자식들입니다. 예. 또, 예,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 학생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살을 중단해라. 더 이상 죽음을 용납하지 말고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자신들이 낸 등록금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정당한 요구를 학교에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한 자기 권리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그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정의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판단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더 밝아져야 할 세상이 이 미국이 더 암담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뭐 보수 공화당이야 뭐 이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뭐 음해도 하고 하겠지만 민주 진보 쪽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헐로코스트 나치에 의한 그 유태인 집단 학살 추모 행사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유태인에 대한 증오 감정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네. 정말 적합할까요? 이 발언이? 아니죠. 유태인들 그 자금이라든가 그런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결국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것은 유태인 증오나 혐오가 아니고 일단 아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니까 전쟁을 중지하고 학살을 중단하라. 이 요구를 하는 건데 엉뚱하게 비슷하게 엮어가지고 미국 내에 이것이 유태인 증오 감정과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인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자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근데 바이든 정부 자체가 과연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를 보면 또 바이든을 찍을 수도 없고 지난번 프라이머리 엘렉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후보에 투표를 하자 아니면 노보트 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숫자가 미시간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았다 이런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딴 문제도 많이 뭐 문제가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특히 가자 지구 지금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물론 그 언론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이 라파 지구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수출하던 것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 들으셨죠? 네. 예, 예. 뭐 그런 소식은 있는데 오늘에서야 과연 이게 이제 진정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을 진짜로 제어를 해서 가자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닌지 반신반의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11월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2020년에는 이 퓨 리서치에 따르면 흑인표의 92%를 확기겠어요. 바이든 후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에서도 대구 경북은 네. 다 무조건 빨간 국진이고, 예, 우리 호남 쪽은 또 다 파란.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렇게 가듯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후진국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흑인표는 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쏠림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예. 저 2020년대는 흑인표의 92%, 그 다음에 젠 Z, 제너레이션 Z 세대, 또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대부분 민주당으로 표를 줬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2020년에는 자료에 보이다시피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입소스라는 설문조사 연구센터하고 같이 4월 달에 조사한 건데 흑인 유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2024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에 41%는 내가 올해 11월에는 투표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폐쇄되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불만이 있고 현실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열정이 저 다 사라진 거죠. 열정이 다. 이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확률이 더 높아져요. 점점. 지금 5월이니까 6개월 남았잖아요. 결국에는 경제 문제. 뭐 인플레이션 강화 많고 뭐 이래서 못 살겠다. 이게 뭐 바이든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일단 현실이 불만이니까 그 불만이 어디한테 가겠어요? 바이든 정부한테 가겠죠. 양희님이 말씀하신 가자지구 사륙. 요 부분에서 상당수의 민주당 세력들은 바이든한테 표를 던질 수 없는 근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 현재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이 보수당 이쪽에서 계속 이제는 흑인들의 약점인 투표를 하러 올 때 아이들을 첨부해라. 그다음에 무슨 뭐 투표소를 줄이자. 투표 시간을 줄이자. 뭐 이런 거를 계속 공략하면서 유색인종의 투표를 방해하는 막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투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숫자가. 그 다음에 학생 대출금 탕감도 뭐 추진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퇴짜 맞고 또 추진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반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유야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흑인 유권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색인종 유권자 젊은 세대들은 그 다음에 특히 중동 지역의 이민자 출신의 유권자들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게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희님 같은 경우는 자 가자지구 문제를 보면 너무나 바이든 정부 잘못하고 있어요.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맞아요. 때 그럼 바이든 정부에 그럼 표를 안 던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양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트럼프를 찍고는 싶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또 뽑아서 계속해서 지금 같이 똑같은 어나더 그 4년을 또 보내야 된다? 그냥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기권을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기권하는 사람 실제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투표라는 게 미국에서 사실은 바빠서 안 가려고 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웬만하면 안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뭔가 열정이 있고 이거는 안 돼.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투표하러 갔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정부에 꼭 찍어야 돼. 트럼프 너무 잘못했어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바이든 정부도 지금 하는 거 몇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쪽으로 가겠어요? 에이, 오늘 가지 말자. 뭐 장사나 하지 뭐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역대 투표를 보면은 사실 중요한 몇 곳, 경합지구에서 단 몇천 표, 몇백 표를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선거인단 테이크 잇 올 하잖아요. 위너 테이크 잇 올. 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당선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 정책, 의견, 추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측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려있죠, 지금 트럼프가. 그쵸. 그냥 막 볼 때는 궁지에 몰린 것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거는 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양희님?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 후보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 2024년 5월 8일 오늘 수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트럼프 측한테는. 조지아 카운티에다가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너 뭐 조작한 거 있지, 뭐 너 나한테 유리하게 몇만 표 만들어 어쩌고 어쩌고 한 이 사건 기억나시죠? 네. 예,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한 패니 윌리스 지방검찰총장,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이 사람 아시죠? 네. 예, 이분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막 루디 줄리아니니 막 이런 역대급 사람들이 줄줄줄줄 다 엮어졌은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측 변호사에서 뭘 했냐면 이 패니 윌리스가 이 수사 같은 거 할 때 자기의 연인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잔뜩 주고 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해가지고 이게 한참 문제가 됐었죠. 패니 윌리스가. 네. 네. 그래서 일반 지방 법원에서는 트럼프 측이 다 이제 잘못한 걸로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를 했고 트럼프 측 변호인이 야 패니 윌리스가 이렇게 사적인 이해관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수사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항소심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연인의 관계 이런 거는 이런 거고 트럼프나 이쪽이 전화해가지고 뭐 표를 조작했네 뭐 하네 나에게 유리한 표를 만들어내래 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딱 해야 되는데 오늘 결정난 게 뭐냐? 니네 측이 제기한 얘기도 우리는 들을 것 같다.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판결을 오려 내렸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느냐? 그 트럼프 측이 그 선거 조작 같은 거 한 그 음모나 범죄들이 일단 11월 선거까지는 판결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뤄진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측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죠. 예, 우리 너구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할렐루야죠. 이거 할렐루야. 자, 요 문제 때문에 선거 전에 곤욕을 치를 요소가 많이 사라진 거죠, 이제.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플로리다에서 말하라고에 기밀 문서 같은 거 다 갖다 놓고서 막 기밀 문서를 뭐 딴 나라한테 줄 수 있네 없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빨리 자료 반납하시오 했더니 뭐 업무 방해하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말하라고 플로리다에서. 그런데 이것도 오늘 이것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다. 선거 뒤로.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자, 지금 한참 스토미 데니얼스, 그 포르노스타와의 연문 문제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뉴욕에서. 뭐, 양인 뉴저지에 네. 사시니까 물론 워낙 큰 도시기 때문에 트럼프 법정과 우리 양이님 직장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같은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스토미 다니엘스가 내가 트럼프하고 어떻게 호텔방에서 만나고 복도에서 만나고 골프 쳤을 때 어쩌고 하고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어떤 관계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물론 내일 5월 9일 목요일 날 스토미 다니엘스가 다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지금 이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입막음용 13만 불을 해결사인 변호사 코엔을 통해서 주었고 그 스토미 다니엘을 그거를 책을 받고 디파짓했고 1월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미 다니엘이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관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서 불편하고 저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재판에는 이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에요. 음. 아무리 그 트럼프와의 관계 이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언정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음모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재판에서 그 배심원들이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로 잘못이라고 하는 증거를 줘야 배심원들이 트럼프 유죄하고 판결을 내리고 트럼프가 이제 판결을 받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정확하게 미칠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는 보여져요. 음, 예,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이것도 명확한 판결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유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트럼프는 오늘부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상당히 가보여졌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언론을 보면은 진보 매체들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트럼프 개 됐네, 걔는 이제 철창 갈 거야, 막 이런 소식도 막 나오고 미국 정치농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트럼프 측이 법적인 부담으로부터 상당히 해방된 날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 트럼프의 거짓말, 인간성 잘못된 것들은 법적인 것에 의존해서 이것을 트럼프를 심판할 방도는 물 건너갔다. 다만 선거를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조차도 현재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우리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우리는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물음표를 던지면서 381화 미국 정치농장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양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는 진짜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트럼프 벌써 지금 저희가 들어온 법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사건만 해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아직도 대통령 후보로서 당당하게 저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더 유리하게 그 판결도 나오고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화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을까? 아니면 아무도 지금 이 세대에서는 이렇게 정의롭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좀, 그러니까 미국이 더 잘 살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좀 희생하겠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건지, 지금 참 되게 서글프고 암담하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네, 미국 정치농장 우리가 소수지만 저희들과 우리 미국 정치농장을 아끼시는 분들 역시 소수지만 우리들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헤쳐나가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